안녕하세요. 사진 편집기 이것돔 적용해볼 GL 발표를 맡게 된 스카이입니다. 이번 사진 편집기 개편을 진행하면서 웹 GL 적용과 컴포넌트 개발 간 있었던 일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이야기는 사진 편집기에 웹 GL을 적용하게 된 이야기. 두 번째로 준비한 이야기는 사진 편집기 컴포넌트를 돔으로 개발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 사진 편집기의 웹 GL 부어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사진 편집기가 누군지 잠시 알아볼까요? 카페, 스토리, 브런치를 사용하시는 분들 혹시 이런 친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지금 잠깐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사진 편집기는 카페, 스토리, 브런치에서 글을 쓸 때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사용자분들이 올려주신 사진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필터를 입혀 예쁘게 꾸밀 수 있고 그 위에 글이나 다른 사진을 추가하는 것을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옛날에 사용한 적이 있는 사용자분은 이런 모습의 사진 편집기를, 최근에도 꾸준히 사랑을 주시는 사용자분은 이런 모습의 사진 편집기를 만나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옛날 사진 편집기가 지금 사진 편집기가 될 때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되었으니 다시 한번 사진 편집기에 웹 GL을 부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사진 편집기에 웹 GL을 부어야 하는 일이 생겼을까요? 예전 사진 편집기 친구는 사진을 예쁘게 꾸미기 위한 요청을 사진 편집을 위한 서버에 요청하는 API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API 친구가 이제 그만 쉬고 싶어서 주변에게 오랜 기간 여행을 떠남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희는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친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고맙게도 API 친구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신이 사용하던 오픈GL의 웹 버전인 웹GL을 소개해주고 떠났습니다. 소개받은 친구 웹GL은 자기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나는 i21도 지원해 자바스크립트로 개발도 할 수 있어. 무엇보다 나를 사용하면 더 빠르고 많은 걸 할 수 있을 거야. 저희는 웹GL이 정말로 새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웹GL은 그림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사용자가 이미지 사용을 위한 캔버스를 생성합니다. 사용자가 생성한 캔버스는 웹GL을 처리하기 위한 웹GL 컨텍스트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웹GL 컨텍스트에 v, f, t를 입력하면 입력받은 v, f, t를 사용하여 웹GL 컨텍스트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만들어진 이미지는 캔버스로 보내지며 기존 이미지를 대체합니다. 앞서 웹GL 컨텍스트에 입력된 v, f, t는 각각 벌텍스 쉐이더, 프래그먼트 쉐이더, 텍스처를 의미합니다. 먼저 벌텍스 쉐이더는 캔버스 위 픽셀을 GPL 내부의 좌표로 변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프래그먼트 쉐이더는 변환된 좌표 위를 색칠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텍스처는 각각 쉐이더에서 임의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배열입니다. 대부분 이미지를 이용한 색상 데이터지만 다른 데이터도 포함 가능합니다. 각 쉐이더에서 처리 과정은 다음처럼 진행됩니다. 먼저 벌텍스 쉐이더를 이용한 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원본 정점 좌표가 벌텍스 쉐이더에 정의된 변수에 입력이 됩니다. 정의된 변수는 쉐이더 내에 작성된 추가 연산을 거쳐 GPU 공간 클립 스페이스 좌표로 변환이 됩니다. 이 과정이 모든 정점에서 진행되며 병렬로 진행이 됩니다. 벌텍스 쉐이더를 통해 변환된 좌표를 이어 도형으로 만들고 레스터화를 거칩니다. 레스터화된 이미지의 각 점에서 프래그먼트 쉐이더 내용을 기준으로 색을 칠하면 처리가 마무리됩니다. 이 과정을 사진 편집기에 적용하면 필터에 사용할 이미지와 함께 쉐이더를 준비합니다. 준비된 상태에서 텍스처로 사용할 필터 이미지를 추가 후 처리 과정을 거치면 필터가 적용된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웹GL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웹GL이 충분히 효율적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확인을 위해 간단한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100픽셀 단위의 정사각형 이미지를 100픽셀부터 2000픽셀까지 총 20장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공 가능한 필터 중에 무작위로 10종을 선택해 적용에 소요된 시간의 누적값을 지표로 사용합니다. 실험에 사용한 컴퓨터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트 결과 두 방식 모두 이미지 크기와 실행 시간이 정비례 관계에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웹GL 방식이 API 방식보다 증가폭이 작고 100픽셀, 200픽셀을 제외하면 더 빠른 속도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실험표를 차트로 확인하면 더 뚜렷하게 웹GL이 적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우수한 성능, 합격점입니다. 이로써 웹GL은 기존 API를 대신할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료가 된 웹GL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웹GL은 기존 API 기능을 똑같이 유지하며 100%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자이크 메뉴에서 제공하는 모자이크, 블러 기능에서는 100%를 뛰어넘어 120%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모자이크에 적용된 웹GL은 개수 제한을 없앴습니다. 이전 사진 편집기에서는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모자이크를 최대 5개까지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드래그를 통해 더 편하게 무제한으로 모자이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러 효과에 적용된 웹GL은 블러 강도를 함께 제공합니다. 기존 블러는 적용 영역과 함께 크기 조절만 가능했었습니다. 이제는 크기 조절과 함께 더 강하거나 더 약한 강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웹GL은 API 기능을 전부 수행하면서 더 좋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웹GL이 활약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응원의 박수와 함께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똠박똠박 아이템 붙이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사진 편집기를 개발하며 희노애락을 경험하게 만든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진 편집기는 캔버스 위에 이미지를 그리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꾸미는 모자이크 효과도 캔버스를 통해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 위에 그려지는 스티커, 텍스트 같은 아이템은 과연 캔버스로 구현을 해야 할까요? 선택은 돔, 캔버스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돔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편의성, 캔버스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일관성입니다. 개발 시작 전 돔, 캔버스 두 가지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돔 방식은 캔버스 방식에 비해 디버깅이 편리합니다. CSS 속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값 변화를 추가 코드 없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웹 API를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될 이벤트에 대한 처리가 용이합니다. 두 가지 장점으로 인해 편리하고 빠른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캔버스 방식은 돔 방식의 두 가지 장점이 단점이 되어 비교적 느린 개발 속도를 가집니다. 하지만 모든 작업이 캔버스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CSS 변경에 대해 사이드 이펙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히스토리 기반으로 캔버스에 그려지므로 자리 같은 이미지 자체에 대한 변경이 일어났을 때 추가적인 동기화 연산이 필요하지 않아 항상 일관적인 형태를 가집니다. 각각 두 가지 장점이 존재한 상태에서 최종 선택에 영향을 준 건 공간 제약의 유무입니다. 돔 방식을 사용하면 이벤트 영역에 한계가 없어지며 위기에 따라 가려지지 않는 이상 항상 제어가 가능합니다.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이제 돔을 사용한 방식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여정의 첫 번째, 희망편입니다. 여정의 시작과 함께 돔 방식의 두 가지 키워드를 적극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빠르고 쉬운 개발을 할 수 있어야 되며 사용 방법도 편리해야 합니다. 고민은 두 장점을 합친 하나의 강력한 컴포넌트, 데코레이터를 만들며 끝납니다. 데코레이터는 리액트 드래그업을 기반으로 한 컴포넌트로 돔 방식을 사용할 모든 컴포넌트의 개발 속도를 상당히 단축시켜줍니다. 사용 방법 또한 간단합니다. 먼저 구현하고자 하는 아이템 엘리먼트를 데코레이터의 칠드런으로 넘겨줍니다. 이후 데코레이터에 필요한 옵션을 지정하면 돔 방식 아이템 컴포넌트가 탄생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데코레이터의 필요성을 느끼고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템의 자유도와 데이터의 흐름을 고민했을 때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초기 아이템의 데이터 흐름은 다음과 같이 계획되었습니다. 먼저 메뉴에서 아이템을 추가, 삭제하여 히스토리가 변경이 됩니다. 변경된 히스토리는 프리뷰에 작성된 훅을 통해 변경 사항을 감지합니다. 변경된 히스토리를 기준으로 아이템이 그려집니다. 이후 아이템의 크기, 좌표가 변경되면 아이템이 히스토리를 업데이트하며 프리뷰 렌더링 과정을 다시 거칩니다. 데이터 흐름으로는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변경 사항은 자신이 업데이트하는 모습이 맞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두 가지 중복으로 인한 불편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드 중복입니다. 초기 흐름에 맞춰 개발된 아이템 코드입니다. 아이템은 히스토리를 프롭스로 전달받으며 디스패치를 통해 자신이 직접 상태를 업데이트합니다. 또한 아이템을 제어하기 위한 핸들러가 아이템 내부에 구현되어 있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만든 초기 아이템의 모습입니다. 각자 필요한 핸들러를 포함하며 디스패치를 통해 자신을 변경합니다. 코드에 보이듯 많은 양의 중복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특히 스티커와 텍스트는 엘리먼트 부분을 제외하고 전부 같은 형태를 가지며 서명은 핸들러 개수만 줄어든 상태입니다. 각 아이템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지운다면 이 정도만 남게 될 것입니다. 중복에서 오는 악취, 상당한 불편함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는 관리 중복입니다. 관리 중복은 데이터 흐름에서 발생합니다. 아이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히스토리는 아이템의 시작부터 변화를 담당하는 메뉴와 아이템 자기 자신 두 군데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관리하는 부분이 중복되면서 의도하지 않은 현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텍스트의 경우 배경색, 글자색이 바뀌는 등 아이템을 꾸미는 경우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중복 문제를 없애는 과정에서 데코레이터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중복 문제 해결사, 데코레이터입니다. 먼저 기존 아이템들에 나눠져 있던 중복된 콜백을 데코레이터로 이동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자 계산하던 방식을 통합하여 이동, 회전, 크기 변경을 진행합니다. 또한 일부 아이템에서 크기 변경이 일어나면 위치가 이동되는 경우가 있어 두 단계로 진행되던 내용이 크기 변경과 위치 이동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도 지원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아이템 제어를 위한 핸들러도 데코레이터 프롭스를 통해 쉽게 구현이 가능하도록 통합됩니다. 단순히 프롭스 설정만으로 여러 핸들러를 붙이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코드 중복 문제가 마무리됩니다. 두 번째 관리 중복 문제는 데코레이터 도입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제어가 가능해집니다. 기존에 메뉴, 아이템 두 군데서 접근하던 문제는 아이템의 제어와 관련된 부분을 데코레이터로 분리하면서 시작됩니다. 이제 아이템은 단순 렌더링 역할만 남게 되고 제어 영역은 데코레이터가 담당하게 됩니다. 아이템이 히스토리를 변경하던 부분은 프리뷰와 데코레이터가 나눠서 담당하게 됩니다. 데코레이터가 프리뷰에 변경되어야 할 내용을 콜백을 통해 전달하고 프리뷰는 변경될 내용을 리액트 훅을 통해 메뉴에게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템, 메뉴 간 동기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동기화 과정에서 아이템의 재수정이 일어나게 되면 수정사항이 아이템에 전달되고 재동기화 과정으로 항상 같은 값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리가 중복되어 발생하는 문제도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으로 공간 제약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돔 방식 아이템 희망편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데코레이터를 통해 새로운 아이템도 빠르게 개발 가능하며 개발자 도구를 사용해 로그 작업 없이도 실시간으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정의 두 번째, 절망편입니다. 원래 희노애락의 애는 사랑이지만 사랑보다 슬픔을 안겨주었던 기록입니다. 희망편에서 돔 방식의 장점으로 장미의 예쁨을 느꼈다면 장미에 있는 가시를 제거할 시간입니다. 돔 방식의 가시는 CSS 사이드 이펙트가 존재하고 최종 결과물을 위한 히스토리, 캔버스, 동기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만난 가시는 히스토리, 캔버스, 동기화 과정입니다. 최종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캔버스를 사용하는 모자이크, 블러 같은 기능이 선행됩니다. 해당 기능들은 프리뷰에 보이는 과정에서 이미 완성된 상태입니다. 단순히 복사 및 통합 과정을 진행하며 결과물의 기본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이후 돔을 이용하는 스티커, 텍스트, 서명은 어댑터를 통해 캔버스에 적합한 포맷인 애드온 타입으로 변경됩니다. 변환 과정에서 모든 아이템의 좌표는 캔버스 왼쪽 위 기준 아이템 왼쪽 위 XY 좌표로 변환됩니다. 이후 애드온 어태치에서 이미지 위에 애드온을 그려냅니다. 이 과정에서 볼드, 기울임, 회전과 같은 효과를 계산하여 그려냅니다. 위 코드는 실제 텍스트를 캔버스에 렌더링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전 처리 과정을 통해 텍스트를 캔버스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변경합니다. 이후 전 처리 결과값을 사용하여
CSS로 처리되어 보여지던 부분을 캔버스에 최대한 유사하게 그려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이미지 크기와 관련된 부분을 작업하면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히스토리를 캔버스로 그려내는 동기화 작업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간단하게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가시인 CSS 사이드 이펙트 또한 그랬을까요? 먼저 CSS 사이드 이펙트는 자르기 개발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자르기 메뉴는 항상 편집하지 않은 이미지를 보여주며 자르기로 삭제된 부분은 불투명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 기능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불투명해야 하는 부분과 편집을 위한 부분의 계층 분리가 발생했고 계층 분리 과정에서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합니다. 자르기 적용 이전 프리뷰 레이어 구조입니다. 전체적으로 크기를 조절하는 프리뷰 래퍼 아래 이미지를 보여줄 프리뷰와 각 메뉴가 적용될 모습을 보여줄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돔 베이스 레이어에 있는 각 아이템들은 프리뷰 래퍼를 기준으로 위치가 정의됩니다. 하지만 자르기 기능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프리뷰 구조에 변경이 발생합니다. 기존 프리뷰 래퍼 하위에 자르기 상태를 반영하기 위한 래퍼 레이어 2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자르기 진행과 관련된 상태가 두 래퍼 레이어에 직접 적용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돔 베이스 레이어에 적용되는 기준점이 변경됩니다. 초기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빨간 원이 사진의 기준점, 그리고 주황색 별이 아이템 기준점으로 화면의 중심을 기준으로 같은 방향성을 가집니다. 이후 자르기 메뉴에 진입 시 계층 분리가 일어나며 사진의 기준점이 빨간 원에서 파란색 삼각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만약 사진을 회전하는 경우 임시 저장 이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 상태이지만 저장과 동시에 파란색 삼각형을 기준으로 한 초록색 별에 좌표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후 자르기 메뉴를 빠져나오면 기준점이 보라색 사각형으로 이동하여 보라색 사각형을 기준으로 한 초록색 별의 좌표가 아이템의 좌표에 닿습니다. 앞선 내용이 많이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럼 바로 해결 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항상 원본 이미지 기준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빨간색 네모가 기존 이미지, 파란색 점선 네모가 중심 기준으로 회전된 상자입니다. 사진 편집기에선 편집 이후 사진이 원본 사진보다 클 수 없기 때문에 회전된 이미지는 그림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아이템도 회전이 됩니다. 다만 크기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란색 점선 사각형을 역회전시킨 초록색 사각형을 기준으로 좌표를 구하면 변환이 마무리됩니다. 앞선 세 가지 과정을 함수로 구현하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는 함수를 통해 모든 메뉴에서 아이템은 항상 같은 위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가시가 너무 슬펐던 이유는 이 기능에 투자한 기간이 7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작업하며 머릿속을 복잡하게 했던 내용으로 해결 못하는 분노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마무리로 연산을 통해 나온 값은 아이템의 상태로 추가하여 단 한 번만 연산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이렇게 CSS 사이드 이펙트를 제거하고 원하던 컴포넌트의 개발이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희노애 락의 락, 즐거운 편입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사진 편집기가 여러분들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금이 즐거움의 연속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발표에 사용했던 자료와 이미지 출처와 함께 사진 편집기 이것 좀 적용해볼 GL 발표를 마칩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